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돈 모으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베스트 10 드디어 시작합니다. 10가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가 어려울까? 돈 모으기가 어려울까? 돈이 안 모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금융이나 어떠한 투자 자산은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다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아마 뭐 은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어, 일정 부분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정도면 우리가 자금 관리를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표 세우기. 필요한 것에 따라 달라지는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 내에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과 장기 목표를 세우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 가지의 금융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계부 백날 써도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가계부 형태의 어떠한 자금 관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자금 계획 세우기. 그리고 일곱 번째도 그 자금 계획 세우기의 연장선으로 해서 아마 두 번에 걸쳐서 자금 계획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내 대출이 좋은 대출일까? 라는 제목으로 대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로 주식은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그래서 흔히들 주식은 좋은 투자처긴 하지만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떤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로는 부동산 공부하는 법. 부동산 투자는 누구나 다 하고 싶어 하지만 다들 막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의 강좌들을 순차적으로 올릴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변동될 수도 있고요. 추가되거나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올릴 테니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요. 반드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다이어트와 돈 모으기 중 어떤 게 더 어려울까? 라는 타이틀로 돈이 왜 안 모이는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이어트와 돈 모으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돈 모으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이어트는 두 가지만 통제하면 됩니다. 먹는 거, 움직이는 거. 먹는 것을 좀 줄이고 움직이는 것을 많이 하게 되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두 가지의 통제가 어렵다면 한 가지만 성실히 하셔도 소기의 성과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모으는 것은 어떤가요?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됩니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사는 거, 노는 거,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 심지어는 효도하거나 자녀를 위한 비용까지도 아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돈 모으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게 공감이 되시나요? 그럼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를 투자를 하시나요? 자금과 시간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금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다니십니다. 쉽게 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곳은 연 단위로 수십만 원이고 비싼 것은 수백만 원입니다. 퍼스널 트레이닝, 즉 PT를 받으면 1회당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입니다. 이외의 운동은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합니다. 다이어트 식품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수개월분이 기본이기 때문에 한 100만 원 단위 이상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모으기 위해서 얼마의 자금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실시하는
무료 재무 컨설팅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무료 컨설팅이 여러분들을 위한 컨설팅일까요? 고객을 위해서 수백 혹은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만든 것일까요? 핸드폰에 깔려있는 재무관리 어플들이 과연 여러분들을 위한 수억짜리 어플일까요? 다이어트보다 어려운 돈 관리를 위해서 별로 한계 없다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럼 시간 부분은 어떤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 맥락으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수시간 운동을 하지만 가계부 쓰는 10분은 소홀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보이시나요? 다이어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점을 잡기 위해 다이어트와 비교해 보자면 다이어트보다는 돈 모으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금액을 투자합니다. 어떻게 돈 모으는 것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자금을 투자하십시오. 오프라인 강좌도 많이 들으시고요. 자금을 투자해서 포트폴리오도 작성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보시고 귀찮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가계부 작성도 해보십시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아는 직장 동료는 할 거 다 하면서도 돈 잘 모으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에나 꼭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기준이신가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는지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수학을 배울 때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을 배우고 곱셈, 나눗셈을 배웁니다. 그리고 미분과 적분도 배웁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산수를 배울 때는 잘 못하던 친구가 고차원적인 수학을 배우니 날개를 단 듯 쭉쭉 풀어냅니다. 천재였던 것이죠. 마치 에디슨이 1 더하기 1이 2냐고 계속 물어보다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돈도 그런 영역이 존재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선 셈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재무관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고 투자를 배우고 레버리지에 대한 감각도 익히고 거시경제를 알면서 투자를 다지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친구는 예적금도 잘 모르다가 갑자기 투자에 뛰어들어서 부동산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일부 운이 좋거나 투자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무작정 우리는 따라하게 됩니다. 지역의 어떠한 시세도 잘 모르고 분양권에 도전하게 됩니다. 주식 채권도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적금이 최고라는 신념을 확증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에 본인도 모르게 노출되어 버립니다. 가난한 시기를 조금 늦춰줬을 뿐 절대 부자가 되기 어려운 포트폴리오를 갖게 됩니다. 일정 부분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아직 덧셈 뺄셈도 익히지 못했는데 미적분 푸는 친구가 미적분 공부해봐. 진짜 재밌고 쉬워. 라고 얘기했다고 미적분 공부하시겠습니까? 교과서만 보고 서울대 갔다는 장학생의 말을 믿고 오늘부터 교과서만 공부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그냥 순서대로 익혀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순서대로 돈을 모으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제가 어느 정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0편의 강의가 분명히 도움은 되실 겁니다. 함께 돈을 잘 모으고 싶으신 주변의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서 함께 들어주세요.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동안 돈이 모이지 않았던 이유,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했는데 잘 안 되었던 이유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조금의 동기부여가 되셨다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